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지금 투자하는 게 좀 무섭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 주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국가가 있겠고, 기업이 있겠고, 세력들이 있겠고, 일반 국민들이 있겠죠.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말씀을 해드린다면 국가가 매수한다는 것은 주로 토지를 매입을 하여 신도시를 개발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한 기업이 부동산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뭐 공장이나 사택을 매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세력들이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죠. 목적은 그것은 바로 투자의 목적이다. 즉 수익 창출을 위해서 세력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일반인들이 매수한다는 것은 투자의 목적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은 거주의 목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부동산 투자 주체들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먼저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택 공급을 위해서 신도시는 개발해야 되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본다면 부동산을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뭐 대기업들 입장에서 부동산을 하나씩 팔고 있지 않습니까? 뭐 4억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조심스럽게 투자들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제 생각이에요. 더 떨어지기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업 투자자들을 만나봐도 거의 뭐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고 계셔요. 투자를 하지만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불안하면서도 그래도 전업이라서 투자를 해야 수익이 창출되니까. 그런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즘 들어서는요.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 투자를 하는데 지방에 있는 분양권이 타켓이고 또한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들이 타켓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분양권이나 지방의 아파트를 샀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보유가 아니라 그냥 초단타로 판다는 거예요. 한 달 이내에 오르기만 하면 그냥 바로 수익을 실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 올랐다. 파는 거예요. 1,500만 원 올랐다. 그냥 판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 달, 두 달 만에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죠. 부동산을요, 주식처럼 오르기만 하면 그냥 밥 먹듯이 팔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내에 팔 수가 있냐?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단타를 하는 지금 작은 세력들은요, 그냥 1년 이내 양도소득세 50%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2년 이내 양도소득세 40% 분양권에 있어서 그냥 부담하고 판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부담하면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일부의 투자 세력들은요, 다운 계약서를 아직도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이거 장난 아니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전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대, 그런 시대는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이처럼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초단타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면 누가 부동산을 팔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나요? 그러나 이제는 가지고 있다가는 꼭대기, 즉 상투를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본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단타로 치고 빠지는 작전.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돈 1,000만 원 생겼다. 세금 빼고 몇백만 원 생겼다.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부는 부동산 분양권에 대한 규제 대책을 냈죠.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광역시에 민간 택지에 건설되는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요, 수도권에 있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동안의 거주 의무 기간을 둔다는 얘기예요. 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5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8월부터요, 지방에 있는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 과열지구라면 전매 제한이 3년에서 4년으로 증가됐고요. 그 외의 지역이라면 전매 제한이 1년에서 3년 동안 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지방에 있는 분양권을 잡아버리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더 난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지방에 있는 분양권에 단타해가지고 수익을 노리겠다. 요거 어떻게 보면 불법 아니고서는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 거래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떠안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근데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불법 거래를 하면서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사면 앞으로 몇 달 뒤, 1년 뒤, 2년 뒤, 3년 뒤 오른다는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4년, 15년, 16년, 17년 요때만 하더라도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사두면 오른다. 분양권 사두면 오른다. 분양가가 자유화 됐으니까 사두면 오른다는 거는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계속 규제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확신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안하다는 얘기죠. 이런 와중에 전매 제한 기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런 식으로 전매를 묶어버리니까 난감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 아니고서는 지방에 있는 분양권 이거 단탈하기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부는요,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이렇게 또 계획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실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으로 관리하겠다. 즉, 투기의 목적으로,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한 부동산의 청약에 대한, 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겠다. 그동안은 눈 가리고 아웅을 했다면 이제는 부동산 청약이나 부동산 거래 질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리를 하겠다. 감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공정한 시장 조성에 목표를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큰 세력들은 이미 보수적인 관점으로 전략을 수정했겠죠. 또한 투자보다는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작은 세력들이나 개미들만 소액으로 투자했고 광역시로 지방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시국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겠다. 그래요. 좋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를 좀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국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 벌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묶일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을 거예요. 100%다 실패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를 해도 좋은 게 있겠죠. 만약 이런 와중에 여러분이 소액이라도 벌기 위해서 지금 들어갔다가, 즉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팔고 나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 난감하실 거예요. 몇천만 원 투자하셔서 몇천만 원 벌려고 했다가 몇천만 원 투자해서 몇천에서 1억 이상 날리는 경우죠. 저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때때로 현금 1억을 가지고 내가 두 채, 세 채를 샀다. 투자의 목적으로. 그러면요, 이러한 시국이라면 잘못되면 몇 억을 날리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기다리면 되죠.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혹시라도 부동산 경기가 급 하락을 한다면 회복할 때까지 최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렸어야 됐다. 물론 이러한 부동산 하락 분위기가
1년이 갔지, 2년이 갔지, 10년이 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제대로 잡으면 10년까지 기다려서 겨우 원금을 회복하고 또 상승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많은 사람들은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못 기다립니다. 불안해서. 혹시 더 떨어질까봐. 그렇지가 않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판세의 변화, 세력들이 움직인다는 건데요. 여기서 움직인다는 표현이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소극적으로 방어적 개념으로 전락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